안녕하세요, 빗선맨입니다. 네, 리플을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지지선들이 깨지고 리플을 필두로 많은 알트코인들이 떨어졌는데요. 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이평선 지지선들이 깨지면 그때부터 하락인데 다들 물리신 분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좀 단타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리플 차트를 보면 뭐 일단 리플이 가장 변동성이 크죠. 근데 그 변동성이 아래로만 너무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떨어지는 게 문제지만 일단 우선 리플이 떨어질 때 이평선들이 이게 이제 밑에 있으면 캔들보다 밑에 있으면 지지선인 건데 이것이 뚫리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저도 이때 리플 때 차트쟁이로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샀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산 것은 일단은 이때 15 이평선과 30 이평선은 진작에 깨졌고 23일 같은 경우에는 이 470원까지 떨어질 때 반등할 줄 알았는데 뭐 악재가 워낙 크다 보니 네 120 이평선까지 떨어졌었죠. 저 이때는 아주 그냥 한 30만 원 정도 아주 소액만 담갔고 이때는 한 100만 원 정도 샀었습니다. 300 여기까지 터치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 뚫렸을 때쯤. 그 다음에 근데 여기까지 뚫린 다음에 반등할 줄 알았는데 아마 이때도 아마 조금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여기까지 뚫리고 여기서 딱 귀신처럼 일봉을 마감했죠. 그러니까 이평선을 이 지지선이라는 게 이런 곳을 보고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어도 되는 건데 뭐 350원에서 아니면 360원에서 이평선이 끝나도 이날 23일 종가가 끝나도 되는 건데 딱 이 이평선에 맞닿은 가격에 네, 이평선이 끝나고 그날 12시가 지나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뚫리면은 그 다음 가격선은 여기 242평선 317원 또 뚫리면은 이렇게 밑으로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도 365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바뀌었죠. 오늘 253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아마 이때 253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모든 이평선들이 깨졌기 때문에 모든 지지선들이 깨졌기 때문에 되게 큰 악재였고 네 많은 패닉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역시 계속 물을 조금씩 탔었는데 저는 뭐 그래서 5%뭐 15% 6% 뛰기 해서 약간의 사고팔고를 했지만 이럴 때 그러니까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시간 봉과 1일 봉을 좀 자주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하고 또 이렇게 떨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단타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리프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캔들이 떨어지면 붙을려 할 것이고 붙으면 떨어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캔들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붙으러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하게 네 너무 큰 악재로 이렇게 캔들이 하락한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차트의 그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 캔들이 멀어지면 붙으려 할 것이고 붙으면 떨어지려 할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리플이 15일 캔들 선에서는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많이 장기 이평선들과는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붙으려 했죠.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또 희망회로를 돌리자면 단기 이평선들과는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죠? 붙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붙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장기적으로 이 15이평선이나 30이평선은 속도가 따라오는 속도가 빠르니 네, 좀만 며칠만 횡보해도 이 빨간색과 주황색은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하지만 반대로 단기간에 반등을 한다면 네, 이제 이게 이 이평선들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캔들보다 저항선이 되는 것인데 뭐 그냥 예를 들면 여기 122평선 374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아니면 여기 317원에 올라갔다가 맞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뚫고 또 여기 122평선을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기간 동안 15이평선은 계속 내려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붙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마치 이런 차트처럼요. 이렇게 하다가 횡보하면서 기다려주고 뚫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또 횡보하다가 이렇게 맞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 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리플이 망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때는 겁났다면 이때는 언제 이 이평선들을 터치하러 올까 즉 하락을 할까 겁났다면 지금은 다시 이런 이평선들을 터치하러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망하지 않는다면은 조만간 기술적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캐시 같은 경우 네, 급상승을 한 후 이렇게 15이평선을 터치하러 내려와 주었죠. 뭐 4일 동안 큰 조정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753일 이평선이 뚫었고 753 이평선도 이렇게 변환점을 그려 상승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딱 조정을 줄 때 딱 753일 이평선을 찍고 반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뚫리나 안 뚫리나 잘 봐야 됩니다. 753일 이평선 이것이 뚫리면 다시 빅해도 계속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은 높아지고 있고 저점은 아직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이렇게 며칠 전 고점 42만원까지 갔는데 그거에 대비 25% 정도 하락했지만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가장 큰 추세선이 753일 이평선은 다시 아래로 이렇게 꺾였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이렇게 꺾였는지. 아직 캔들이 많이 위에 있는데 네. 그리고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추세선을 그린 건데 왜냐면은 캔들이 어차피 753일도 한참 위에 있고 그 다음 큰 추세선 이것도 딱 여기를 못 뚫고 753일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또 482평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조정을 주었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그었던 추세선인데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완전 추세선 깨졌다. 그리고 저점도 다 뚫렸다. 이렇게 해서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이렇게 딱 저점이 이렇게 이어지죠. 다행히 조금 반등해서 이렇게 추세선 터치하고 다시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부터 이 추세선이 이건 지지하는 추세선으로 생각했는데 저항받는 큰 저항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게 288원이 상승하더라도 네, 여기 297원 3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걸 긍정적으로 이걸 뚫어준다면 이걸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네, 무엇이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 달라지고, 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지선만 올라와 준다면 큰 삼각수렴을 이루어서 이웃수도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SV 같은 경우에도 753일 이평선이 얼마 전에 생겼다고 했죠. 거기를 딱 터치하고 다시 반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평선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릴 때 이 이평선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괜히 저는 여기까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예측하다가 조금 물린 경우가 있지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요, 단기적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신 분은 뭐 5% 아니면 5에서 10% 사이만 먹으려고 했어도 아마 먹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미리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까지 내려올 걸 예측하고 사신 분들은, 아니면 더 크나큰 악재로 뭐 여기까지 뭐 이렇게 떨어진 걸 예측하신 분들은 아마 단타로 좀 드셨을 겁니다. 근데 SV 같은 경우 482평선을 뚫어줘야 된다고 말했죠. 네, 482평선만 해도 여기서 내려오기 시작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고, 여기서 지지받다가 결국엔 뚫린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떻게 보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나 482평선을 못 뚫고 다시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753일 이렇게 연장선으로 그려보면, 네, 딱 753과 482평선 사이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어떻게 보면 횡보 아니면은 매집 구간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차트리스트 분이 거래량도 많이 보는데 저는 아직 거래량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당연히 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지만, 네, 이것까지 보면 너무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잘 보지 않습니다. 뭐 잘 못 보기도 하고요. 제트캐시 같은 경우, 네, 제트캐시도 오래된 코인으로서 제가 이것도 한번 폭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소액만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이것도 대충 고점과 저점 사이에 추세선을 그었고, 네, 여기까지 오늘 아침에 뚫렸을 때 완전 무너졌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오스처럼 이렇게 좀 말아 올리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제트캐시 같은 경우, 네, 만약에 이게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와주고 이렇게 단기 고점 찍고 이렇게 횡보해준다면 제트캐시도 거의 1월, 2월쯤에는 큰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 중 하나는 베이지 어텐션 토큰인데, 이것도 이렇게 삼각수렴을 잘 가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것도 제가 그냥 이거와 이걸 사이를 그은 것 같은데, 추세선을 이거와 이걸 걷고, 근데 귀신같이 여기를 터치하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고, 오늘 아침에 여기를 뚫렸을 때 이 삼각수렴 추세선 지지선이 뚫렸다 생각해서 되게 또 저도 팬이 왔었는데 4시 한봉으로 봐도 이게 추세선이 같이 이어지거든요. 네, 딱 진짜 이 추세선 지지선을 맞고 이렇게 딱 터치하고 잘 올라가고, 또 여기서 저항받고 하는데 여기서 다행히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터치받고 내려왔죠. 249원. 네, 아마 내일이나 모레 또 여기서 터치하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큰 상승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753일 이평선이 생겼고, 이게 큰 저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뚫어야 될 게 많죠. 네, 61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될 거고, 이 가격들을 다 뚫을 때쯤 정배열을 이루고 큰 상승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즐겨찾기 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코인도 있습니다. 퀀텀 같은 경우 볼까요? 네, 753일 뚫렸죠. 네, 하지만 482평선 아직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 차례 페닉셀로 봐도 될까요? 리플 때문에, 리플로 인한 페닉셀의 같이 하락했다가 다시 말아 올라왔습니다. 365일도 그렇고, 컨턴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이 틀어졌기 때문에 네, 틀어졌지만 네, 그래도 상방향이죠. 기대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480은 이제 상방향으로 돌아가려 하고, 지금 캔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까이서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가까이서 보면은 내려가지만 캔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방향, 이게 퀀텀이 좀 캔들이 위로 올라가 준다면 상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팀코인 같은 경우 네, 482 저항선을 못 뚫고 다시 내려와 주었고, 네, 753은 예전에 스팀이 그 비트코인 빗싸움 거래소 가돌이 할 때 많이 큰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753일 이평선이 아직 그 영향에 있는 것 같습니다. 480일이든 뭐든 다 영향이 있었지만 하도 기간이 오래 지나, 그러니까 가돌이를 풀고 나서 지갑을 열고 나서 하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480일 이평선이 이렇게 그냥 제 위치에 와 주었고요. 그래서 스팀의 753일 이평선은 약간 무의미한 차트긴 한데, 왜냐면은 이 가돌이 빗썸 안에서 가돌이 펌핑마저 포함한 이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급상승을 하면 396원까지 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브스는 아직 753일은 없고, 306 오브스는 상장한 기한이 짧기 때문에 365일 이평선도 아주 의미 있는 이평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지를 이렇게 받고 저점을 올려주다가 이번에 리플발 하락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거래량이 엄청 없기 때문에 반대로 작은 거래로도 큰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481 이평선은 하락에 있죠. 무비블록 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이평선들을 보고 잘 구체적인 가격들을 예측하고 그거에 맞게 매매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차트
차트가 되게 아주 웃긴 차트가 되었는데요. 급상승하고 이렇게 급하락한 게 진짜 이거는 솔직히 이건 진짜 악재도 악재지만 세력들의 농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봉 차트로 보면 (295원) 일단 이게 295원에 걸쳐있죠. 293원. 하지만 주봉으로 60일 주봉으로는 295원. 일단 차근차근 이걸 뚫고 그 다음에 298원을 뚫고 그 다음 320원을 뚫고 아마 이렇게 터치하러 온다면 이게 다 저항선이 이제 되는 건데 맞고 떨어지고 얘 이제 내려오겠죠. 이렇게 맞고 그때 가격 정도 한 420원 정도에 맞고 떨어지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15 이평선과 이런 거는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또 저항이 되고 단기 저항이 되고 막 이럴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리플도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이평선들을 터치하러 횡보든 상승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면 그러니까 리플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고점하고 또 다른 고점을 만들고 더 큰 하락을 만들고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차발트 및 리플 차트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